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12월 29일 수요일에 2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앞서 방송된 1부 방송 마지막 기사에서는요. 페리스 힐튼, 그러니까 힐튼가에서 굉장히 유명한 셀리브리티인 페리스 힐튼이 마지막 날 12월 31일 뉴이얼즈 파티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한다. 그러니까 로블록스 파티를 개최한다는 굉장히 재미있고도 의미심장한 이런 기사를 함께 읽어봤는데요. 미준 패밀리 분들께서 계획하시는 12월 31일의 모습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저 역시도 우리 아이들과 어떤 방식으로 올해 마지막 날을 좀 계획을 해야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있으면 제가 좀 참고하고 싶어서 부탁드리는 거니까요. 12월 31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댓글창을 통해서 좀 공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일밖에 남아있지 않은 2021년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2021년 12월 2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2부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왜 기분이 좋아졌는지. 에버코어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탑 테크 주식들을 찍어주고 있는데요. 과연 에버코어가 보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테크 주식들은 어떤 종목이 선정이 됐는지 한번 보시죠. 자, 아마존, 우버, 메타, 그리고 로쿠 이렇게 네 종목이요. 지금 2022년에 들어서면서 가장 우리가 투자해야 할 최고의 탑 테크 주식이다라고 지금 에버코어가 선정을 해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이름은 마크 마헌이고요.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우버, 메타 플랫폼, 그리고 로쿠 네 종목 모두 제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아지는 기사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일단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탑픽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을 이제 아마존이 선정이 된 것 같은데 메가텍 기업들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 아마존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마도 이제 논란거리가 되긴 하겠지만 싱글 베스트 펀더멘탈 에셋이다. 따라서 펀더멘탈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자산이 아마존이다라고 지금 지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가 4,300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27%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아마존이 2020년, 2021년 2년 동안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장도 많이 짓고 그리고 웨어하우스 같은 것도 추가하고 사람도 많이 뽑았잖아요. 이렇게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2022년이 되면 디비던드, 배당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배당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배당금이 아니고 여태까지 투자한 거에 대한 보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은 아마존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버가 나옵니다. 자, 우버 역시도 탑 스톡으로 이번에 픽이 됐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요. 마흔이라는 전문가가 $82의 프라이스 타겟을 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무려 118%나 껑충 뛰어오를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흔이라는 전문가가 믿기로는 베스트 리커버리 리오프닝 플레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테크 주식 쪽에서 지금 만약에 경제가 다시 그 코비드 바이러스가 물러나고 다시 경기가 회복된다면 리오프닝이 일어날 때 가장 좋은 테크 주식은 우버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선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슈퍼 앱이 되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서 향후에 지금 현재는 나오지 않은 서비스의 하나인데 $99.99 정도를 받고 애뉴얼 연간 프라임 같은, 그러니까 아마존이 운영하고 있는 프라임 같은 그 구독 모델의 서비스를 론칭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렇게 멤버십에 가입하게 되면 우버가 운영하고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음식 배달 서비스, 식료품 배달 서비스 같은 것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요, 사실 이렇게 멤버십에 가입하면 할인뿐만이 아니라 무료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구독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플랫폼 기업이 우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세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테크 기업은요, 메타 플랫폼주입니다. 페이스북의 새로운 이름이죠.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흔이가 보기에 $43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28% 정도의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자, 메타를 좋게 보는 이유는요, 내년 들어서 오큘러스 퀘스트 3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것은요, 이제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상현실 고글을 얘기하거든요. 이 고글이 지금 퀘스트 1, 퀘스트 2가 나와 있었는데 퀘스트 1에 비해서 퀘스트 2가 성능이 월등하다라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무게도 굉장히 가벼워졌고요. 근데 만약에 오큘러스 3가 내년에 나온다면 굉장히 좀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오큘러스가 계속해서 1, 2, 3 이렇게 보급이 되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스테리가 하나 둘씩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생활에 메타버스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어젠가 제가 이제 전해드린 기사에 따르면 오큘러스 앱이요, 크리스마스 때 가장 많이 다운로드 받은 애플리케이션이었다고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잖아요. 그만큼 많이 오큘러스가 판매가 됐다는 거죠. 오큘러스 2가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3가 나오게 된다면 그 판매량이 오히려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 로쿠입니다. 로쿠가 보기에 라지캡 테크 주식 중에서 탑픽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로쿠를 선정을 했는데요. 자, 그가 믿기로는 이 로쿠라는 기업의 average revenue per user, 한 사람의 사용자가 기여하는 그 매출이죠. 이 매출이 under appreciate 돼 있다. 지금 많이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로쿠라는 기업은요, 많은 헤드윈즈, 그러니까 맞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되면서 여러 가지 가격적인 면이라든지 공급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없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쿠 TV 같은 것이 잘 팔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이러한 그 헤드윈드는 굉장히 좀 단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고 이미 프라이스에 모두 녹아져 있다. 따라서 로쿠의 주식이 이미 많이 빠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겹치면서 로쿠의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한 67% 정도 올라가면서 향후에 365달러까지 껑충 뛰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높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 종목이 가장 좋아 보이는 테크 주식이라고 선정을 했고요. 그 외에도 좋은 종목이 몇 가지가 보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추이라든지 스포티파이, 범블도 좋다 그러고요. 윅스닷컴 그리고 두올링고 이런 종목들도 역시 2022년에 굉장히 좋은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테크 주식이라고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기사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 증시와 과거 굉장히 좀 커다랗게 상승장을 그리다가 폭락한 닷컴 버블 시장, 그리고 니프티 50 그 시장과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지금 마켓 포지셔닝이 너무나 베어리시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시장 참여자들이 너무나 겁을 내고 있다.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JP 모간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커런트 마켓 백드롭, 지금 현재 투자 환경이 굉장히 좀 유니크하고 독특하고요. 그리고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보다 더 높은 성장이니까 앞으로도 남아있는 그 분기 동안 굉장히 좋은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그 확신이 없다. 그러니까 좀 겁을 내고 지금 빠져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미크론의 영향, 그리고 또 하나는 연준 때문이죠. 앞으로 이제 그 금리 인상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오미크론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겁을 내고 미국 증시를 떠나가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마켓 그 컨센트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좀 작은 몇몇 주식에 많은 자금이 몰려드는 거죠. 자, 이 부분 역시도 너무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마켓캡 웨이시니까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탑 50, 가장 그 시가총액이 커다란 50개의 주식이 얼마나 그 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퍼센티지로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증시에서는 S&P 500에서 56% 정도를 지금 탑 50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높은 편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 추세는요, third biggest ever니까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하죠. 56%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높았던 수치는 닷컴 버블 시대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때 무려 61%라는 높은 수치를 단 50개의 주식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좀 주식의 쏠림 현상이 높았던 시기가 언제냐면 니프티 50입니다.
이때가 이제 1972년에서 1973년 2년간 펼쳐졌던 상승장이었는데 이때 무려 65%나 단 50개의 주식이 시장을 점령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와 지금의 과연 어떠한 대표 주자들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탑 10은 애플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시가총액 1위죠.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 3위는 아마존, 4위가 테슬라, 5위가 알파벳이고요. 6위가 엔비디아, 7위가 메타 플랫폼즈, 8위가 버크셔 해서웨이, 9위가 JP 모간, 10위가 홈디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거 닷컴 버블 시대에 가장 그 시가총액이 컸던 탑 10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세 번째가 GE고요. 네 번째가 인텔, 다섯 번째 엑손모빌, 여섯 번째 월마트, 7위가 오라클이고요. 8위가 IBM, 9위가 시티그룹, 10위가 루센트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972년에서 1973년이죠. 탑 10 니프티 50를 보시면요. IBM이 당당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2위가 이스턴맨 코닥, 3위가 시얼즈고요. 4위가 GE, 5위가 제록스, 6위가 3M, 7위가 P&G, 8위가 코카콜라, 9위가 에이본 프로덕트, 10위가 멀크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역시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주식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자, 그리고요. 아까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특정 종목들 탑 50개에 많은 시가총액이 몰리게 되면 결국은 조정을 크게 받았었잖아요. 자, 그런데 예전과 지금은 다르다라고 지금 주장을 JP 모간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의 에피소드, 지금 현재의 상황은 굉장히 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인베스터들,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세이프티를 위해서, 그러니까 안전한 곳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인컴이라는 것은 배당을 주는 이런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리퀴디티라는 것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쪽에 몰림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소베린 본즈, 즉 국채를 얘기하는데 국채가 지금 네거티브 리얼 리턴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가 뭐냐면 국채 금리가 지금 2%도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우리가 만약에 국채에 투자를 한다면 실제적인 수익률은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채 수익률을 우리한테 안겨주니까 그렇죠. 따라서 국채에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식시장에 머물러야 하는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곳을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량주 쪽에 자금이 모여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또한 가장 큰 그 S&P 500의 기업들을 보면요.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좋은 그 다양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단편적인 예로 계속해서 올가닉 그로스를 보인다. 올가닉 그로스는 뭐냐면요. 뭐 합병을 한다거나 뭐 이러한 방식으로 그로스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비즈니스가 상승을 하면서 여기에서 성장을 일궈내고 있다는 거죠. 순수 성장이 보여주는 그런 그룹들이 대부분 다 S&P 500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라이싱 파워도 갖췄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다가오더라도 견딜 수 있을 만한 가격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좋은 캐피탈 리턴을 보이고 있다. 캐피탈 리턴은요, 우리가 분이 ROI라고 부르는 거죠. 이 ROI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순이익을 만들어내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굉장히 건강한 기업들이 탑 50를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한 그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은요, 과거의 그 리더들에 비해서 상당한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냐면 대부분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죠. 따라서 플랫폼 기업의 특징을 보면 유저들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멤버들을 확보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매출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또한 글로벌 리치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미국 쪽에서만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하게 다양한 국가에 진출을 이미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부러워할 만한 테크의 스택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발란시도 굉장히 건강한 기업들이 대부분들이고, 그리고 에셋 역시도 굉장히 낮게 형성돼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공장 같은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리고 그 플랫폼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헤비한 에셋이
없다는 것이 또 다른 장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반면에 우리가 버블닷컴이 꺼졌을 때를 보면요, 그때 이제 가장 시가총액이 컸던 이러한 커다란 기업들을 보면 너무나 그 주가가 인플레이티드 됐다, 좀 과대평가돼 있었다는 거죠. 지금하고는 조금 본질적으로 다른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프티 50를 대표하는 기업들을 보면요, 그때 이제 폴라로이드라든지 에이번, 디즈니, 블랙앤데커 이런 종목들이 이제 탑 10을 이뤘던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모트가 낮았다. 모트라는 것은 이제 경제적 해자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다른 경쟁 기업들이 뛰어들 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었던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몰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높은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걱정거리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 메가테크 기업들의 이렇게 많은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요,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국채 금리가 확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기준 금리가 갑자기 껑충 뛰어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빠질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의 걱정거리는 뭐냐면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 규제를 강화한다면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서도 2022년에 우리가 투자해야 할 추천 종목의 리스트를 살펴볼 텐데요. 이번 리스트는 누가 만들어줬냐면 마이클 파라는 분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자, 이분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좀 익숙한 얼굴일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긴 전문가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주식들을 추천해주고 있냐면요, 2022년에 들어서 우리가 투자할 주식은 콤비네이션이다. 콤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를 합치는 거잖아요. 하나는 그로스, 성장도 기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디펜시브 네임이니까 아무래도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이런 종목들을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연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성장하면서도 이렇게 방어적인 주식에 투자를 해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같죠. 자,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투자 기관의 이름이요, 파, 밀러 앤 워싱턴입니다. 자, 이 투자 기관 같은 경우는 성격이 굉장히 확실합니다. 바이 투 홀드거든요. 사서 그냥 보유하고 있는다. 따라서 굉장히 장기적인 투자를 그 기본 모태로 하는 이러한 투자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각 투자 그 종목을 보통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사냐면 홀드를 하는데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는 투자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매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2월 14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여기 이제부터는 이제 이분이 직접 하는 화법이 나옵니다. 자, 나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직접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투자를 진행하는 10개의 종목을 여기에서 우리한테 공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인텐션, 나의 의도는 뭐냐면 1년 동안만 투자할 종목을 이번에 선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상황인 만큼 좀 멀리 보지 않고요, 단 1년 동안만 짧게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그 기업들을 선정할 때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선정한 부분이 뭐냐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들을 주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죠. 따라서 아무래도 성장세보다는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연준에서 금리를 상승시키더라도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을 이런 종목들이 주를 이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퀄 달러 어마운트니까 내가 지금 이 10종목을요 골고루 똑같은 금액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보유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1년 후에는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탈 것이라고 자기의 투자 계획을 우리한테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022년에 내가 투자할 탑 10을 지금 공개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랜덤 오더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온다고 해서 가장 좋은 주식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0가지의 주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컴비네이션이다. 그로스, 성장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디펜시브는 있으니까 시장의 방어적인 기능도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만 10개를 선정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페덱스가 선정이 됐고요. 두 번째 종목은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TFC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애플입니다. 티커 네임은 AAPL이고요. 자, 네 번째 도널드손이고요.
티커 네임은 DCI입니다. 자, 다섯 번째 종목은 디즈니죠. DIS. 여섯 번째 종목은 몬델레즈입니다. MDLZ가 바로 그 티커 네임이고요. 일곱 번째 종목은 로스 스토어즈, ROST고요. 자, 여덟 번째 종목은 메드트로닉, MDT입니다. 자, 아홉 번째 종목은 레이티온 테크놀로지, RTX가 선정이 됐고요. 마지막 열 번째 종목은 비자, V죠. 자, 보시는 것처럼 10개 종목이요. 다 대단한 우량 종목만 지금 선정이 된 것을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규모도 크고 순이익도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이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블루칩 기업들만 선정이 됐다. 따라서 앞으로 1년 동안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좀 성장세보다는 안정성이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성장세도 좋은 종목들만 나열을 했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성장세도 보여주면서 비교적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분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아주 오래간만에 줌에 관련된 소식을 읽어볼까 합니다. 줌이 이번에 바이를 한다, 인수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회사 전체를 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벤트 기획사인 스타트업 기업 리미날의 에셋, 자산의 일부를 이번에 인수를 한다라는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 이번에 발표를 하기를, 자, 어콰이어니까 이제 인수를 하는 거죠. 인수합병을 하는데 certain asset이니까 회사 전체를 다 인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리미날이라는 스타트업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벤트 기획의 솔루션을 이번에 인수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를 주고 인수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고요. 자, 리미날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 즉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 그리고 새롭게 나타나는 이머징 그 방식으로 이벤트를 컨트롤하는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요, 극장이라든지 아니면 브로드캐스트 스튜디오는 이제 방송을 하는 스튜디오를 얘기하죠. 그리고 그 밖에도 굉장히 좀 복잡한 그 기술이 들어가고 있는 프로덕션 니드니까, 프로덕션이라는 것은 이제 영화처럼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이러한 촬영까지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콜라보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고요. 또 온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창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리미날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게 되면요, 줌에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좀 여러 개의 HD 비디오 피드를 연결시켜 준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디에 연결시켜 주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로덕션 하잖아요. 영화 프로덕션 같은 그런 그레이드를 가진 굉장히 수준 높은 하드웨어,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이 줌에서 만들어지는 비디오를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줌의 모습은요, 사실 메타버스 쪽으로 확장이 가능할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줌은요, 메타버스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두 가지를 이미 가진 이런 기업입니다. 첫 번째로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아주 멋진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상당히 많은 사용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모자란 것이 있는데 바로 하드웨어죠. 몰입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줌 비디오는 그냥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카메라든지 아니면 그냥 모바일폰에 부착되어 있는 이런 카메라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몰입감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자, 지금 보신 것처럼 하드웨어에도 만약에 줌이 투자를 하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스튜디오의 그 수준으로 영상을 올려줄 수 있는 이런 기술력까지 확보가 된다면 점점 더 메타버스 쪽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의 그 기대감 역시도 올라갈 수가 있어서 멀티플의 향상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향후에 점점 더 비즈니스의 확장을 통해서 어닝 실적도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도 상승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러한 식으로 줌에 대한 투자 가치를 조금 기대해 보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함께 살펴볼 기사에 따르면요, 다가오는 2022년 1월 달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 전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내년 1월 달에 주식시장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하지 마라라고 나와 있죠. 주식시장이 2021년에 모멘텀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 모멘텀을 1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 왜냐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렇게 다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S&P 500의 토탈 리턴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제 주가 올라간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배당까지 합쳐서 총 수익을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토탈 리턴이라 그러는데요. 이 토탈 리턴이 올해 들어서 지금 29%에 이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단 한 해 동안 29%의 수익률을 던져주고 있는 굉장히 건강한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불구하고 히스토리컬 데이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데이터 트랙 리서치라는 데에서 지금 미국 정시의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요.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S&P 500의 1월달 퍼포먼스가요. 만약에 그 전해에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다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1월달에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결과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기대를 하면 안 된다. 올해 지금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1월달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 기관은 데이터 트랙이라는 기관이고요. 코파운더인 제시카라는 분이 이번에 화요일날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업에 따르면, 이 투자 기관에 따르면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S&P 500의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대요. 1월달에 이제 어떠한 수익률을 만들어내는지 계산을 했는데 플랫이다. 따라서 아예 수익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에버리지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수입이 없다는 거죠. 언제 이렇게 1월달에 수입이 없었냐면 그 전해, 바로 1월달이 시작하기 전에 바로 그 전해에 만약에 수익률이 20%를 넘었다면 1월달에는 수익이 없는 것이 보통의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지 않았던 1월달을 살펴보면요. 지금 1990년인 것 같은데 1990년 1월달에 마이너스 6.9%를 기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전해에 굉장히 좋은 수익을 발생했기 때문이죠. 자, 다음은 데이터 트랙에서 또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S&P 500이 보통은요. 처음에 1월 2일인가 이제 장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5일 동안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멘텀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1월 말까지 좋지 않은 추세로 하락을 한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 된다고 지금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의 모습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 산타 랠리가 보통 12월 22일부터 6일간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정확히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그 역사적인 통계를 봤을 때 1월 첫 번째 주는 좋지만 그 다음부터 하락할 것이다. 왜냐하면 2021년에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발생한 것이 미국 증시였기 때문에 2022년에 1월 달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예상이 과연 맞아 떨어질 것인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부 방송도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영상에는 2명의 전문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분의 이름은 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전문가의 이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케빈이란 분이거든요. 두 분 다 여러분들 오미주를 통해서 여러 번 접하셨을 만한 굉장히 좀 유명한 투자자분들이죠. 첫 번째로 등장하는 짐 레벤탈이라는 분은요. 앞으로 1월 달부터 3월 달 사이에 10% 정도의 조정장이 찾아올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분은 조금씩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줄여나가고 있다. 트림을 한다라고 지금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 케빈에 의하면 이렇게 시장의 장세를 예상하면서 투자를 하다가는 망한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분이 굉장히 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면서 재미있는 영상이 만들어져서요. 오늘도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방송된 미주은 방송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방송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도 오미주는 계속됩니다. 내일도 따끈따끈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Farmer Jim, I begin with you, the man formerly known as Mr. All In. He should just be known as a symbol right now. You get off being Mr. All In just as the market starts to take off, Jim. What gives? Scott, you are incorrigible, my friend. Don't give me any credit for the fact that I was it's the facts. I was The facts all are the in facts. for like 99% of this run. But okay, all right, listen, here's what's going to happen. We are having this end-of-year run. I have already started to trim, and next week I will start to trim. I think the market's going to go higher next year, but these are the facts. We're up 29% year to date. We're up 21% on average the last 2 years, 17% over the last 10 years. Guys,
That just can't continue. And what's the catalyst that brings it down? It's really simple. It's just that the Fed has turned a little hawkish. Now, nobody needs to lose their mind about it. I'm not losing my mind about it. But next week, I'm going to trim some Apple. Well, you're not losing your mind. You're not losing your mind, but you might lose some money. You're not losing your mind, but you may lose some money. Scott, I mean, yeah, the Fed's. Jim, what do you think's going to happen? The ball's going to drop in Times Square, and Jay Powell's going to raise interest rates? No, Scott, here's what I think is going to happen. And I think, honestly, you could listen to me and maybe learn something here, okay? You need a catalyst for valuations to come down. You need a catalyst, and the Fed is it, okay? Their taper is going to be done by March. They're making noise about raising interest rates. Look, I'm not saying we're not going to have a good 2022, but I do fully expect a 10% plus correction in the first quarter. And what I will not do is ride it down and then sell shares and say, oh, look at me, I'm so cute, I'm selling here and buying there. No, you got to sell when they're high. That's how this game works. So I'm going to trim next week. I already started by taking out Northrop Grumman. I'll trim those trading shares in Apple next week. I'll raise about 10% cash. And I'll have my dry powder, and you and I can have our fun going back and forth as the first quarter develops. All right. I mean, I like the bazooka you're firing back at me. I can take it. That's all good. Kevin O'Leary, it's good to see you again. My man, it's been a while. How about this strategy? Farmer Jim's already driving his tractor out of the exit. Or should we be doing that? Are we ahead of ourselves? Or is it's so good now that we better, start to lighten up a little bit, take advantage of this move we've had into the end of the year? Well, I'm a Farmer Jim fan, but I'll take the other side of that coin right now, and here's why. Right now, think of the big picture. We're going to print just under 6% GDP growth Q4. Because of the confusion around COVID and how long it's going to last and what it would do to the global economy over the next quarter, the prints have been cut down below 3% for Q1. Now, I think that's way too pessimistic, so I'm going to stay constructive stocks. The problem with going to cash right now is you're going to lose 5.5% of its value every 12 months. That's the tax of inflation. We now have this bill that's dead. Build Back Better is gone, which is really good. We've got total gridlock in Washington, really good. And at the same time, let's say PEs, price earning ratio about 24 on the SP right now. Let's say we get no PE expansion. Earnings, I believe, are underestimated for Q1, Q2. I think we'll get 8% next year in earnings growth. Why wouldn't you want to stay constructive in stock? Jim is trying to time the market. He will pay a horrible price for that. I will let him cry on my shoulder later. It's hard for me to pay a horrible price if I raise 10% cash. Okay, if I'm 90% invested and the market goes up 20%, I'll be up 18%. I'll cry myself to sleep every night.